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32이 되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아주는 순간들이 참 좋았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가슴 한켠에 늘 차갑게 비어있는 공간이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보육원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저는 미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발견되었을 때 아무 말도 울지도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죠. 이름도 주소도 부모님 얼굴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기억은 없는데 감각은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던 온기가 피부 어딘가에 스며 있는 것 같았죠. 분명 저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름도 목소리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마치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모든 게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 품이 너무나 다정해서 저는 그 품에서 영영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속에 그 사람은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만은 생생했죠. 마치 저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혼자였어요. 베개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왜 우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 아침이면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저만 홀로 떠 있는 것 같았죠. 뿌리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어요. 거리마다 가족 단위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죠. 저도 저런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싶다는 생각에 목이 메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 하나를 놓지 않았어요. 분명 어딘가에 저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게 헛된 희망일지라도 상관없었어요. 희망이라도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작년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저는 희망 하나를 품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제 삶의 닻이 되어주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홀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과 식당을 오가며 알바를 했죠.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수업에 들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부르터도 멈출 수 없었어요. 돈이 부족하면 휴학을 했고 다시 모이면 복학을 했죠. 그렇게 남들보다 몇 년을 더 돌아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을 받던 날, 저는 저를 찾는 이 없는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졸업생들 옆에는 꽃다발을 든 가족들이 있었죠. 저만 홀로 서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왔다는 게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졸업 후 서울의 한 유치원의 보육교사로 취직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저에게 잘 맞았죠. 처음으로 삶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문을 열면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은 온기들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죠.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했어요. 저를 키워준 곳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죠. 봉사 활동이 열리는 강당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아과 전공의라고 했죠.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아이 귀에 대주며 장난을 쳤어요. 아이가 깨르르 웃자 그도 함께 웃었죠. 그 웃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였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제게 다가왔죠. 저기 혹시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시 멈칫했어요. 네? 네, 잠시만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퇴근 후 전화 통화를 이어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밥을 먹고 공원을 걸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만남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가 조용한 카페에서 제 손을 잡았죠. 수빈 씨, 저랑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어느 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좋아.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저는 그 말만 믿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먼저 저를 맞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죠. 그 시선이 피부 위로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직업이 뭐니? 엄마,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넌 조용히 있어. 어디 어른이 말을 하는데 말을 끊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이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마치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는 듯 한숨이 새어 나왔죠. 겨우 애나 보는 직업이구나. 대학은 어디 나왔어? 땡땡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싸늘해졌어요. 거실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죠. 그럼 뭐야? 부모가 누군지 출신 성분도 모르는 애라는 거잖아. 이런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라고?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 말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처음엔 준혁이 네가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설마 진짜 이런 애를 데려올 줄은 몰랐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도 그렇다 얘. 너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감히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봤니? 너 도대체 뭘 믿고? 내가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엄마, 수빈이한테 왜 그래요? 이건 아니죠.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건 너야. 넌 엄마 뒤로 넘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실에서 언쟁이 오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결국 그날 만남은 어색하게 끝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흐릿해 보였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엄마 설득할게. 수빈아, 나는 엄마를 안 보면 안 봤지. 너를 못 보는 건 절대 못해. 저는 간신히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 불안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유치원으로 찾아왔어요. 동료 선생님이 손님이 오셨다고 알려주었죠. 나가보니 정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여기까지 오신 건지 불안이 밀려왔죠. 잠깐 나와. 할 말이 있어. 저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내 아들이 의사야. 너는 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니?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입이 굳어버렸어요. 대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대답을 못하네.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 너 병원 차려줄 수 있어?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 어렵겠지.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도 준혁이한테 병원 차려줄 형편은 안 돼. 내가 뭐 대단한 집안 출신인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빠듯해.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며느리 집안은 재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준혁이가 자기 병원 차리고 제대로 자리 잡을 거 아니야. 나도 엄마야.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은 게 그렇게 나쁜 거니?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흩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의사가 됐는지 알아? 그의 학창시절 내내 밤새워 공부했어. 휴가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병원에서 살았고 이제 겨우 전문의 달고 빛이 보이는데 나는 그 애가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헤어져라. 준혁이 놓아줘. 지금 니들이 하는 건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불장난이야. 이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내며 말했죠. 이걸로 새 출발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이건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라. 너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
사실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너도 고생 많이 했잖아. 저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죠.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더 줄 수 있어. 얼마면 되겠어? 네가 새 출발하기에 충분한 만큼 줄게. 저는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카페에 흐르는 음악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두툼한 봉투가 마치 저를 놀리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 봉투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병원을 차려줄 능력은 안 돼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와 준혁이는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요. 저희는 정말 사랑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죠.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건 알아요.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도 준혁이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아휴, 말로는 안 통하는 애네,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모르겠어? 너 참 고집도 세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손이 테이블 위 커피잔으로 향했죠. 시어머니가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제 쪽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손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잔을 기울이다 말고 멈추었어요.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확인하더니 잔을 다시 내려놓았죠. 뜨거운 커피를 뿌릴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찬물 한 컵만 주세요. 지나가던 직원을 불러 찬물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저한테 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 없이 저를 노려보았죠. 뿌리시면 맞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풀리신다면요. 저는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직원이 가져다 준 찬물 컵을 손에 쥐었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물이 찰랑거리며 출렁였습니다. 진짜, 너 아주 당차구나. 그래도 어쨌거나 이 결혼은 안 돼. 내 대답은 변함없어. 네가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을 거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였죠.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차려줄 능력이 없는 제가 준혁이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준혁이 나 대신 부잣집 여자를 만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병원도 차리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준혁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사이에 눈밑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간 준혁이에게 연락도 제대로 못했죠.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혼자 고민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보고 싶으면서도 보기가 두려웠죠. 그의 얼굴을 마주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자 걱정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아, 나 때문에 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걱정돼.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병원도 못 차려주고.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네 인생이 더 편해질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부잣집 딸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수빈아.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나 그렇게 얄팍한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 어떡해. 나 때문에 네가 어머니랑 사이 나빠지는 것도 싫어. 내가 엄마 마음 반드시 돌려놓을게.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낯설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믿고 기다려줘. 나 믿지? 준혁이의 눈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 눈을 보며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저는 준혁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짧은 문자였죠. 저는 또다시 그 카페로 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내가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 말을 안 듣니? 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만만해 보여? 돈까지 줬는데 안 받고 그게 무슨 배짱이야? 저는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와다다 쏟아내셨죠. 가만히 생각해봐. 부모가 너를 버렸으니까 네가 고아가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야? 멀쩡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려? 말이 돼? 버린 거지 버린 거야.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린 거라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 부모 피를 받은 네가 뭔 수로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 어? 피는 못 속인다고? 너도 결국 네 부모 닮아. 너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뭔 보성애가 있겠어. 힘들면 네 부모처럼 버리면 버렸지. 그런 애한테 내 손주를 맡겨? 끔찍해서 상상도 못하겠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해요. 어머니는 그날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반박할 거라고는 예상 못한 듯 했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 인성을 100% 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준혁 씨는 어머니를 안 닮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죠. 저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준혁 씨 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말씀까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일어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 결혼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준혁이와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준혁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예비 시어머니와의 일 이후에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유치원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게 보였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멀찍이 서 있었죠.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떡해. 저 어르신 괜찮으신 거야? 누가 119 불렀어? 빨리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노인은 의식이 없었고 숨도 쉬지 않았죠. 가슴에 손을 대보니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빨리요. 네. 지금 전화할게요. 저는 멈추지 않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온 힘을 다해 압박을 이어갔죠. 보육교사 연수 때 배운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팔이 떨려왔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이를 악물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 대원들이 뛰어왔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심정지 환자예요. 발견 직후부터 심폐소생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할게요. 구급 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구급차를 함께 올라탔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얼마 뒤였어요. 담당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죠. 환자분 의식 되찾으셨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환자분이 찾으시는데. 아, 다행이네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이만. 저는 그 말에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노인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안도의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동료 선생님이 다가왔죠. 수빈 선생님, 밖에 손님 오셨어요. 되게 고급차 타고 오셨는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고급차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온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차 옆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자세가 반듯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를 찾으셨다고.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 회장님 비서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선생님께서 구해주신 그 어르신의 비서입니다. 저는 그제야 그날 쓰러졌던 노인이 떠올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 그분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전 이름도 안 남기고 왔는데. 저희가 마음 먹으면 못 찾는 사람 없습니다. CCTV도 있고 뭐 방법은 많죠.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투가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선생님 뒷조사도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육원 출신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조사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회장님의 부탁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분이 무사하시다니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님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꼭 만나셔야 한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안 모셔가면 저 바로 잘립니다. 비서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한 번만 만나 뵈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뵙겠습니다. 비서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비서는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탔죠.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그 차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 비서와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당일 저는 호텔 로비에서 비서를 만났죠.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호텔에서요. 회장님께서 여기 사십니다. 네? 무슨 호텔을 집처럼 사세요? 돈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비서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느껴졌죠. 저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졌어요. 층수가 계속 올라가더니 고층에서 멈추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호텔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호텔인지는 몰랐죠.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와 비서를 번갈아 훑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불구락 푸르락해졌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나와? 어머니, 이건... 준혁이가 밥도 안 먹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농성을 해서 나도 그래, 고민 중이었어. 이 결혼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돼도 안 되게 못된 엄마 노릇 하나 생각했다.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한 발 물러서 볼까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그런데 너는 뭐야? 남자랑 호텔을 드나들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 오해세요. 이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비서가 설명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죠. 찰싹 뺨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볼이 화끈거리며 눈물이 핑 돌았죠. 무슨 오해? 젊은 남자랑 단둘이 호텔에 있는 걸 나한테 딱 걸렸는데 무슨 오해?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집안에 들이면 안 돼. 결혼 전부터 이렇게 문란하게 굴어? 바람 피우는 년을 며느리로 받을 생각 없다.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도 힐끗힐끗 쳐다보았죠. 억울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소리를 높여 말을 하려고 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뒤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리니 며칠 전 제가 구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노인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마치 돌로 변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생명의 은인에게 이딴 짓을 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어요. 위압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 회장님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셔온 겁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설명 따위 듣기 싫어. 당신은 해고이야. 네? 회장님, 아무리 저희 호텔 VVIP시라고 해도 인사권에 관여는 못하십니다. 노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웃음이 서늘하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품에서 펜과 수첩을 꺼내셨어요. 회장님, 그건 돈으로도 못하세요. 돈? 내가 오늘 당장 이 호텔을 사서 당신을 자르려는 거야. 도윤아, 받아 적어라. 네, 회장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죠. 내가 가진 돈으로 당신을 어디까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지 기대해. 평생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급히 노인 앞으로 나섰죠. 회장님, 진정해주세요. 이분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저도 괜찮습니다.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죠. 노인이 저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한숨을 내쉬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 더 보이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둬.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섰어요. 고개를 떨군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노인을 따라갔어요. 방금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노인이 묵는 스위트룸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방 안에는 각종 의료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부터 산소 호흡기까지 병원 못지 않았어요. 심지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보통분이 아니라는 걸요. 이쪽으로 앉아요. 편하게 앉아. 노인이 소파에 앉으며 저에게도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죠. 폭신한 가죽 소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일은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했구려. 그런 꼴을 당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 아까 그분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분이 제 예비 시어머니세요. 예비 시어머니? 그 사람이? 네, 저희 결혼을 반대하셔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와 비서님이 함께 있는 걸 보시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 그래서 결혼 전부터 그렇게 구박을 했던 거야? 코아라는 이유 하나로? 어머니도 아들 걱정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해. 뺨까지 맞았는데. 그럼요. 제가 엄마 입장이 돼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회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때문에 그분한테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은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깊고 무거웠죠.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려. 노인이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뺨까지 맞고도 그 사람을 감싸? 대단하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 자기한테 작은 피해 조금만 생겨도 이 상대를 박살낼 복수부터 생각부터 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좋아. 당신 얼굴 봐서 한번 참지.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자네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이 테이블 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입을 열었죠. 다시 한번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 진심으로 감사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죠. 사실 나도 오래전에 막내딸을 잃어버렸어. 저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딸을요? 잃어버리셨다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때 그 애가 겨우 4~5살이었지.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 한순간이었지. 분명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없더라고.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흘렀죠. 그 뒤로 평생을 찾았어.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부었지. 경찰, 탐정, 방송 안 해본 게 없어. 회장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그 애 생각이 나. 눈매도 분위기도 어딘가 닮았어.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건지도 모르지만 자꾸 그 애 얼굴이 겹쳐 보여. 회장님, 저는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어? 당신이 내 딸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 알아. 그래도 확인은 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노인의 연세를 생각하면 제가 그분의 딸일 리가 없었죠. 회장님, 제가 회장님 딸일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마음이 자꾸 그래. 한 번만 해보자. 부탁이야. 노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 눈 속에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이 보였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어요. 설령 이분의 딸이 아니더라도 손해볼 건 없었죠. 알겠어요, 회장님. 검사해 볼게요. 저도 사실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설령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죠. DNA 검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해하며 며칠을 보냈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검사 결과가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어리석은 기대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에 익숙한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차 앞에 비서가 서 있는 게 보였죠. 저는 반가우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 들었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혈연 관계 불일치.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적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이 계산도 안 맞았잖아요. 제가 괜히 헛된 기대를 했네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예상한 결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괜히 기대하시게 만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원래 기대 안 했어요. 그냥 혹시나 했던 거예요. 회장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검사비도 비쌌을 텐데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웃어 보였어요.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죠. 선생님, 울어도 돼요.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저 원래 이런 거 익숙해요. 평생 혼자였으니까요. 가족 없이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익숙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죠. 비서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만간 회장님의 선물이 갈 겁니다.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비밀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분명 선생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비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차가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결과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선물일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저 허전함만 가득했죠. 다시 일주일이 지나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어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혼자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가족 단위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올해도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 의아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죠. 중년 부부와 젊은 남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선생님, 이분들이 선생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맞지? 그 이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지은,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지은아, 엄마야. 드디어 찾았다, 우리 막내딸.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중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도 두 눈이 붉게 젖어 있었죠. 지은아, 아빠야, 우리 막내 지은이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지은아, 나 오빠야, 기억나? 어렸을 때도 업어주던 오빠. 지은아, 언니야. 우리 막내 드디어 만났다.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 부둥켜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 느낌을 저는 알고 있었죠. 꿈속에서 느꼈던 그 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빠,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지은아, 진짜야. 미안해. 그때 널 놓쳐서 정말 미안해. 평생 찾았어.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놓지 않았죠. 30년 가까이 비어있던 가슴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회장님 밖에 계세요. 저는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노인이 차 안에 앉아있는 게 보였죠. 저는 차 창문으로 다가가 울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됐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내 선물 괜찮았나? 하하하. 노인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 창문을 닫았죠. 도윤아, 가자. 네, 회장님. 비서가 차에 타려다 멈추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다가왔죠. 선생님,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이미 딸을 찾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딸을 찾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저번에...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로 DNA 검사를 부탁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요? 어떻게 제 가족을 찾으신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준비해 오신 게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셨어요. 전국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정보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저는 숨을 멈추고 비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DNA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했더니 일치하는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시고 모셔온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장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럼 회장님 딸은요? 회장님은 딸을 찾으셨어요? 비서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죠. 10여 년 전에 찾으셨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회장님도 딸을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회장님 딸은 실종된 지 몇 년 뒤에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회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했죠. 그 깊은 슬픔을 어떻게 버텨오셨을까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의 감사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선생님께서 회장님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회장님은 그 보답으로 선생님께 가족을 찾아드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요. 네, 전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차가 눈 덮인 거리를 미끄러지듯 떠났죠. 저는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였죠. 거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은아, 그날 네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졌어. 방송에도 나가고 전단지도 뿌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았어. 아빠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다. 혹시 소식 없냐고. 아빠는 매일 너 찾다가 쓰러진 적도 많아. 나는 네가 좋아하던 인형 아직도 갖고 있어. 버리지 못했어. 언젠간 돌아올 것 같아서. 지은아, 네가 사라지던 날 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평생 후회였어. 언니가 너무 미안해. 저는 울다 웃다를 반복했어요.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짧은 문자였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전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수빈 씨, 아니, 지은 씨,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오해를 했어. 뺨까지 때리고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부끄러워. 어머니,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다 사과할게. 고아라고 무시하고 출신 따지고 내가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봤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입장 이해해요. 그리고 결혼 허락할게. 준혁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 내가 져야지 뭐. 시어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얼마 뒤 저와 준혁은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을 때 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저는 드디어 가족도 찾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회장님과 연락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죠. 회장님도 저를 친딸처럼 대하며 반겨주셨습니다. 아, 지은이 왔어? 어서 와. 밥은 먹었고.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저 이거 선물 가져왔어요. 제일 좋은 굴비래요. 선물은 무슨? 아유, 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다.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되찾은 가족, 그리고 은인까지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텅 비어있던 가슴이 이제는 넘칠 만큼 가득 차 있죠. 가끔은 생각해요. 그날 아침 제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쓰러진 회장님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도 혼자였을 거예요. 가족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며 한 가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행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간 기적으로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